체제 혼란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제정이 끝난 후에 왕정 복구가 잠깐 됐다가 다른 왕정으로 교체가 됐다가 그 다음에 공화국이 잠깐 좀 들어섰다가 또 다시 제2 제정으로 가는 그 체제 혼란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 18세가 복귀를 했는데 과격 왕당파인 초과격파가 의원 402명 중 350명을 차지했다. 그래서 이제 특권 회복, 비왕당파 숙청 이런 걸 주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1824년 루이 18세가 이제 죽고 나서 아르투아 백작이 왕위를 물려받는다. 그래서 샤를 10세가 됩니다. 그래서 샤를 10세는 그 아주 왕당파적인 프랑스 질드 폴리냐크를 수상으로 재상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폴리냐크가 작성한 4개의 조항의 측량에 국왕이 서명을 했어요. 보면은 출판의 자유금지, 의회 해산, 투표 방식 변경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이것은 헌정에 있는 국왕의 그 권리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래서 1830년 언론인 루이 아돌프 티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왕정 샤르 10세의 왕정에 반대해가지고 항의서를 작성했는데 그것이 모든 신문에 발표가 됐다. 그래서 파리에는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가전이 벌어지고 파리 동부 전역이 시위대의 수중에 떨어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샤르 10세의 왕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티에르는 오를레앙공을 추대했고 그 이후에는 오를레앙공이 프랑스 국왕이 아니라 프랑스인의 왕이 된다라는 것을 의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왕은 아니고 국왕 대리 이런 식. 왜냐면은 국왕이라는 것은 왕조의 일원으로서 세습이 돼야 돼요. 근데 오를레앙공은 그 세습 그거에 서열에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어떤 왕조의 정통성을 있는 국왕이 아니라 국왕 대리로 활동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를레앙공은 루이 필리프 1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7월 왕정이라는 거예요. 7월 왕정. 근데 7월 왕정은 어떤 정당성이 좀 여기저기에서도 부족했어요. 왜냐면은 왕당파 입장에서는 보르도 공작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루이 필리프가 그걸 빼앗은 것 같고 그 유권자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의회가 대표한 사람을 이제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화파 입장에서도 이것은 탐탁치 않은 그런 거였다. 그래서 여기저기서도 지지를 못 받았다. 그래서 유권자 10만 명이라는 게 시민 계급이었다. 그래서 시민 계급만의 왕이었다. 근데 또 이 정권이 뭐 교육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군한테도 투표권을 안 줬다. 그 10만 명의 유권자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이 왕권을 지지한 사람들은 시민 계급만의 정치를 지지한 사람들.
그래서 저항당이라는 거예요. 저항당이라는 것은 변화를 거부한다. 변화에 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가 있었냐면은 프랑스와 피에르 기욤 기족라는 사람, 그다음에 카시미르 페리에 이런 사람들이 저항당이었다. 저항당에 대해서 진보당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라파에트, 그다음에 자크 라피트, 오딜롱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루이 필리프 1세는 처음에 그 진보당한테 정권을 준다. 자크 라피트한테 처음에는 진보당한테 정권을 준다. 그래서 라피트가 개혁을 조금씩 하긴 했어요. 그래서 기존 선거권 소유자의 유능한 능력자들을 조금 추가하고, 그 다음에 선거 자격을 위해 받는 세금을 조금 인하하고 이런 식의 소소한 개혁을 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인 숫자가 많아졌는데 대중에게는 아직 투표권이 없었다. 그리고 또 국민군을 뽑을 때에도 직접세를 납부하고 자력으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만 국민군으로 편성한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대항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왕정은 약간 너무 안전주의였어요. 그래서 프랑스라는 국가가 그게 안전주의로 간 국가가 아니고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나폴레옹 황제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진군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너무 안정주의로 가다 보니까 약간 그 비겁하다는 그런 인식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배척하게 됐다. 벨기에가 네덜란드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에 프랑스한테 지원을 요청한다. 그래서 뭐 이런 기회에 영토 합병을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벨기에의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협조한다. 영국이 무서워서. 그래서 코부르크 가문 레오폴 1세가 벨기에의 왕이 되고 그 대신에 프랑스인의 왕의 사위가 된다. 그 다음에 선거 결과가 좋아가지고 선거 결과가 좋았다는 게 그게 10만 명의 유권자에 불과한 그런 선거였는데도 유리하게 숫자가 나오니까 이제는 진보당이 아니고 저항당한테 정권을 위촉한다. 그 수반이 누구느냐? 카시미르 페리에. 아까 저항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국민은 반항 운동을 했고, 왜냐하면 저항당이니까. 그리고 이제 중도 정권, 시민 계급의 중도 정권, 카시미르 페리에가 죽고 나서 니콜라스 슐트, 티에르, 드 브로이, 기조 이런 사람들이 만든 내각은 좌익도 우익도 별로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들한테도. 자, 그런 가운데 우익에서 왕당파죠. 그 보르도 공작의 모친 베리 공작 미망인이 방대와 다른 곳에서 부르봉 가문에 충성을 바친 사람들을 걸기시키려고 프랑스에 상륙한다. 뭐냐면은 베리 공작 미망인, 베리 공작이라는 사람이 샤를 10세의 아들인데 아주 과격 왕당파, 그래가지고 아주 과격하게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미망인이 된 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자유주의적인 장군의 장례식을 계기로 공화주의자들도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제 티에르는 프랑스의 영해를 높이기 위해서 영국을 공격할 계획을 세운다. 근데 이제 루이 필리프 1세는 안전주의자라 티에르 자리에 기조를 낮춘다. 기조는 약간 더 안전주의 티에르보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비겁한 그런 처신들을 했는데 타이티 섬에서 프랑스 수병이 타이티 섬을 이제 프랑스가 점령을 했겠죠. 포말의 여왕을 선동한 제목으로 영국 영사 겸 전도사인 조지 프리처드를 체포를 했어요. 근데 영국이 그거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단 말이죠. 근데 본인들의 점령지에서 여왕을 선동한 거는 영국이 손해배상을 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것을 배상금을 지불했다. 그래서 비겁하다는 그런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그리고 귀조 원수가 이슬리에서 모로코군을 격파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북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확장해. 그래서 영국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로코 왕과 평화 조약을 맺어라 라고 하니까 진짜로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영국이 눈치를 너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시위가 일어나서 결국 루이 필리프 1세는 도망갔다. 그래서 루이 필리프 1세가 아들들의 강요로 손자 파리백작한테 왕위를 물려줬다. 손자 파리백작한테 왕위를 물려줬다. 그런데 이때 무장한 군중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한 거예요. 파리백작을 한테 왕권을 줬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무장한 군중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와서 임시정부 수립했다. 그게 뭐 사회주의, 알렉산드르 르드리 롤랭이라는 사람이 임시정부 수립에 동의를 하고 알퐁스 드 라마르틴 이라는 시인이고 또 정치인이었는데 제청해가지고 정부가 조직된다. 임시정부가 조직된다.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 또 파리 시청에서 정부를 조직한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대치가 되잖아요. 근데 요런 그 투쟁은 대치는 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임시 정부가 시청파의 일부를 추가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 의회 임시 정부에 사회주의 사람들을 조금 참여를 시켜준다 이거죠.